의료 현장에서는 좀처럼 꺼내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고요? 이걸 알게 되면 더는 약을 찾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생기고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딱 한 군데 파스를 붙이는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수년 동안 시달리던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이 누그러진 분들을 열어보았습니다. 믿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요. 사실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파서 잠 못 이루던 분들이 이 방법 하나로 다시 일상을 되찾는 걸 지켜보며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스는 같은 제품이라도 붙이는 자리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통증의 정도도, 수면의 질도, 심지어 삶 전체의 만족감까지 달라지니까요. 지금부터 단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짧은 영상이 앞으로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왜 통증은 아픈 부위가 아니라 발바닥에서 시작될까요? 통증을 멈추려면 아픈 곳만 바라보지 말고 시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어깨가 결리는데 왜 하필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라는 걸까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치료의 현장에서 하나의 진실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결과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막혀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신경과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노폐물과 염증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게 통증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의 첫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발바닥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부터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 불렀고 서양의학에서도 족부 반사구나 말초신경의 분포를 통해 이곳의 중요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돼 있고 신장, 방광, 간 같은 내장 기관은 물론 관절과 근육까지 이어지는 경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만큼 우리 몸속 노폐물과 젖산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요.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분 중에 70세 고혜정 씨가 계셨습니다. 고혜정 씨는 10년 넘게 무릎 관절 통증으로 하루도 진통제를 손에서 놓을 수 없으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 20분 가까이 걸릴 정도였죠.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번엔 무릎이 아닌 발바닥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고혜정 씨는 믿기보단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방법도 안 되면 그때는 수술해야겠지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에 파스를 붙이고 잠들기 전엔 꼭 따뜻한 물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고혜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이 훨씬 편해요. 예전엔 눈을 떠도 일어나는 게 겁났는데 이제는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변화는 조금씩 더 커졌고 3주가 지나자 진통제를 끊고 동네 산책까지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통증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통증이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해답은 몸의 아래쪽 발바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만 파스를 붙이는 건 결과에만 대응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흐름을 되살리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발에서부터 다시 열어야 합니다. 통증별로 정확히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통증이 있는 부위마다 발바닥에 연결된 지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한 현장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같은 무릎 통증이라도 어떤 분은 사흘 만에 통증이 줄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2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차이는 붙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경우엔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발가락 쪽으로 올라간 자리, 바로 용천혈을 먼저 자극해야 합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그 지점이죠. 이 부위는 신장과 방광, 중추신경계와 연결돼 있어 몸속의 노폐물과 염증을 배출하고 전신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신다면 발 뒤꿈치 한가운데를 주목해 보세요. 이곳은 좌골신경과 이어지는 자리라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찌릿하거나 당기는 통증을 가진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목이 자주 결리시나요? 밤에 통증 때문에 자주 깨기도 하신다면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부위를 자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간과 폐, 심장과도 연결돼 있으며 상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66세 박은성 씨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올리지 못해 머리를 감는 일조차 힘드셨고 밤엔 통증에 깨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침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까지 다 해보셨지만 나아지는 게 없었죠. 그때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어깨가 아니라 발 앞쪽을 먼저 살펴보시죠. 의아해 하시면서도 따라주셨고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지 닷새째 되는 날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통증이 한쪽에 있을 땐 반대쪽 발에 붙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왼쪽 발, 왼쪽 무릎이 아프면 오른쪽 발에. 이건 신경계의 교차 연결 때문인데요. 좌우가 엇갈려 작용하는 우리 몸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통증이 양쪽에 있거나 어느 한쪽이 불분명하다면 양쪽 모두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70세 김현수 씨는 오른쪽 무릎이 아프셨는데 왼발에 용천열에 파스를 붙이고 2주쯤 지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걸리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반드시 반응합니다.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붙이는 자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70세 이정은 씨가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12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며 계단 앞에만 서면 숨을 고르셨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시고 매일같이 무릎에 파스를 붙이셨지만 이젠 약을 먹어도 아픈 건 그대로예요. 몸보다 마음이 지쳐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이정은 씨에게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용천열과 발 뒤꿈치 중앙에 매일 자기 전 파스를 붙이고 물은 하루 8잔 이상 마실 것. 그리고 아침 스트레칭을 함께 병행하자고 안내해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1에서 2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단하지 마세요. 정말로 5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째 아침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는데 무릎에 손을 대지 않고도 벌떡 일어나셨다고 해요. 늘 침대 가장자리에서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시던 분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주 뒤 진료실에 오신 이정은 씨는 휴대폰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좋았어요. 손잡이 없이 계단 내려온 거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다음은 63세 박민규 씨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하신 박민규 씨는 목과 어깨 통증으로 잠을 설쳐 매일 아침이 고역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싫으셨다는데요. 그분께는 엄지발가락 아래와 발등 윗부분에 파스를 붙이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숙면이 시작되면 통증도 함께 가라앉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몸이 순환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박민규 씨는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이 제일 힘들었는데 요즘은 새벽 6시에 눈이 절로 떠져요. 어깨도 한결 편하고 밤에 깨는 일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삶의 흐름이 다시 시작된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80세 이남순 어르신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까지 아프셨고 한꺼번에 파스를 5장씩 붙이시던 분이었습니다. 손녀 생일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저릿했죠. 저는 어르신께 발 전체 순환을 위한 파스 요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앞발과 뒤꿈치를 번갈아가며 붙이고 따뜻한 족욕과 수분 섭취를 꼭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죠. 3주 뒤 이남순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손주랑 블록놀이도 해요. 손가락이 덜 아프니까 예전처럼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아프지 않다는 의미를 넘어서 다시 삶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붙이는 위치 하나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몸은 언제부터 반응할까요?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며칠쯤 하면 효과가 있나요?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립니다. 통증도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회복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 분이 66세 정명자 씨였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15년을 고생하셨고 병원도 수차례 다녀보셨지만 더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조차 없으셨죠.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나아질까요? 그런데도 설명을 들으신 뒤 조용히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9시 용천열과 뒤꿈치에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드셨고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와 아침 스트레칭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지금은 몸의 순환이 다시 정비되는 시기예요. 피곤함은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4일째 아침 정명자 씨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의 변화는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6일째에는 허리를 짚지 않고 혼자서 일어나셨고 10일이 지나면서 진통제를 자연스럽게 끊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70세 김혜준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 2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15일째 아침 일어나며 무릎이 예전보다 덜 뻣뻣하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몸은 다 나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덜 피곤하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앉았다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리듬 전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회복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기다림입니다. 파스를 붙이는 시간, 위치, 충분한 수분 섭취, 수면, 스트레칭. 이 모든 것을 일관되게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실천법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파스를 써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은 좋아졌다는데 왜 나는 그대로일까요? 같은 자리에 같은 파스를 붙였는데 왜 나한텐 효과가 없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파스의 효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제품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실천에 있습니다. 같은 파스를 붙여도 그 뒤의 관리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70세 유정미 씨는 목과 어깨 통증으로 2년 넘게 고생하셨던 분이었죠.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긴 했지만 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물을 마시는 습관은 없으셨고 붙이기 전 발을 씻지도 않고 그냥 붙이셨던 거죠. 그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파스는 그냥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효과를 낸다. 그래서 저는 5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째,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38도 정도의 물에 10분간 조격을 하면 혈관이 열리고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성분 흡수가 훨씬 잘 이루어지죠. 유정미 씨는 이 조격 하나만 추가했는데도 붙일 때부터 따뜻한 느낌이 들고 다음날 목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파스는 꼭 잠들기 직전에 붙이세요. 수면 중엔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 몸을 이완시키며 잠드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셋째, 아침엔 꼭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누운 채로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기고 반대쪽도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엔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을 더하면
막혔던 혈류가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5세 박상열 씨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는데 이젠 몸이 먼저 반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필수입니다. 파스는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극으로 생긴 노폐물은 물 없이는 배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파스를 붙이기 전과 떼낸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반드시 챙기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반응해도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다섯째, 식습관을 항염 중심으로 바꿔주세요. 생강, 강황 그리고 마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회복을 돕고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설탕, 튀긴 음식은 염증을 키웁니다. 70세 김선아 씨는 고기 섭취를 줄이고 매일 생강차를 드시며 파스를 사용하셨는데 몸이 가볍고 덜 부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붙였다는 동작 하나가 아니라 그 자극을 몸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했느냐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실천이 달라지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빠지는 실수와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스를 붙였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알고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67세 조명환 씨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3주 동안 발바닥 파스를 꾸준히 사용했다고 하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셨죠. 자세히 여쭤보니 파스를 붙이는 시간이 들쭉날쭉했고 용천열 발 앞쪽 뒤꿈치를 계속 번갈아가며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파스를 붙이고 바로 양말을 신은 채 산책을 나가셨던 날도 있었죠. 이건 마치 약을 매일 복용한다고 하면서도 시간도 용량도 복용 방법도 매번 달리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몸은 일관된 자극에 반응하는데 그 리듬이 깨지면 반응조차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 파스를 하루 종일 붙이는 경우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아침에도 붙이고 밤에도 붙이고 하루 종일 붙이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을 종종 듣지만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파스는 수면 시간대인 7시간에서 8시간 사용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 이상 붙이면 자극만 누적되고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처나 습진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70세 김용자 씨는 무좀 부위에 파스를 붙이셨다가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셨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는 완전히 회복된 뒤 사용하셔야 하며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떼어내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셔야 합니다. 셋째, 수분 섭취 없이 파스만 붙이는 경우입니다. 몸은 자극으로 순환을 시작하지만 노폐물 배출은 수분이 도와줍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만 드신다면 파스를 아무리 잘 붙여도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파스를 붙인 채 곧바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낮에 붙인 채 걷거나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럴 경우 파스가 밀리거나 성분이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잠들기 30분 전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임산부, 피부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로 감각이 둔해진 경우엔 자극을 지나치게 받아도 인식하지 못해 염증이나 화상이 생길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특정 경혈 자극이 자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스는 약이기도 하고 몸을 회복으로 이끄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붙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효과를 제대로 이끌어내려면 환경과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실천했을 때 반드시 반응합니다. 파스 말고도 쓸 수 있는 대체 보완요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어렵다면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파스 냄새가 너무 강해서 가족들이 싫어해요. 피부가 민감해서 오래 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땐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의 핵심은 경혈 자극과 혈류 회복입니다. 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파스가 아니어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센셜 오일 마사지입니다. 라벤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등에서 추출된 오일은
진정 작용과 순환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68세 손미자 씨는 파스를 붙일 때마다 발바닥이 붉게 부어올라 결국 사용을 중단하셨습니다. 그 대신 매일 밤 희석한 페퍼민트 오일을 발바닥 용천열 부위에 3분 정도 문질러 마사지하셨습니다. 2주쯤 지나 수면의 질이 확 좋아졌고 아침에 어깨가 덜 굳어요. 라고 하셨죠. 파스를 대체하거나 붙이기 전 보완용으로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용 자석 요법입니다. 자석은 혈액 순환을 자극하고 세포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작은 자석을 테이프에 붙여 용천열이나 뒤꿈치 부위에 고정해두는 방식인데 200에서 500 가우스 정도의 자력이 적당합니다. 70세 한상진 씨는 파스 냄새에 민감하셔서 사용이 어려우셨는데 자석 요법을 시작한 뒤 아침에 무릎이 덜 굳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 자극이 거의 없어 예민한 분들께 특히 권할 수 있는 대체법입니다. 세 번째는 쑥뜸 간접 요법입니다. 직접 피부에 닿는 뜸이 아니라 쑥봉을 피부에서 1에서 2cm 띄워 따뜻한 열감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쑥은 예로부터 순환을 돕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널리 쓰여왔죠. 80세 고손자 어르신은 파스도 오일도 모두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쑥뜸기를 용천열 부근에 올려 5분 정도 따뜻한 열을 전달하셨죠. 처음엔 이게 뭐 효과가 있겠어요 하셨지만 10일쯤 지나 진료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리 부종도 덜해요. 쑥뜸은 자극이 강하지 않아 고령자분들께 적합한 보완요법입니다. 네 번째는 온냉 조격교대 요법입니다. 40도 따뜻한 물과 15도 찬물에 번갈아 가며 발을 담그는 방식인데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반복해 혈류를 강하게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온수 3분, 냉수 1분을 3에서 4회 반복한 뒤 반드시 온수로 마무리해 주세요. 67세 이규범 씨는 이 조격을 매일 밤 실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파스 안 붙여도 다리가 가벼워요. 저림도 줄었고요. 다리 저림이나 혈관 기능이 약한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젤 타입이나 무향 파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멘톨 냄새가 부담스럽거나 손주들 눈치를 보신다면 향이 거의 없는 하이드로겔 타입을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 자극도 적고 냉감이 덜한 제품을 고르시면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경혈을 자극하고 혈류를 회복시키는 원리를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입니다. 에센셜 오일이든 자석이든 쑥이든 조격이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그것이 회복의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픈 곳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만 약을 바르고 파스를 붙이고 주사를 맞고 하지만 통증은 단지 몸이 보내는 막힌 흐름의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조금 아래로 조금 다르게 두어야 할 때입니다. 고통을 멈추는 열쇠는 멀리 떨어진 듯 보이지만 늘 우리를 지탱해온 발바닥에서 시작됩니다. 통증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몸이 나아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삶, 회복되는 일상, 그리고 멀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시 연결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밤마다 무릎을 쓸어내리시는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수면 부족으로 피곤해 보이던 친구나 배우자가 생각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그분께 조용히 전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다시 불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고통이 아니라 몸을 다시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꾸준히, 그리고 지혜롭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